천내공6년 겨울, 한 어린 소녀가 대전의 침소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4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성종의 막내딸 이옥화는 궁궐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옥환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세요. 하지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옥화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 기록은 병으로 승하라고 적혔지만 오빠들은 다른 말을 속삭였습니다. 독살이야. 어이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4살 소녀의 가슴에 독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을 독살했을까요? 4살 옥화는 평생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까요? 이것은 진실을 품고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을 선택한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천모금 2년 봄, 창경궁 자경전은 따뜻했습니다. 갓 태어난 옥환을 안고 성종은 웃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복스럽게 생겼구나. 왕비 정현 왕후도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궁궐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성종의 막내딸로 태어난 옥화는 왕실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자식이 될지 모르는 옥환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이미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얻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사의 바쁜 와중에도 성종은 종종 옥환을 안고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래기를 기다리는 옥환은 아버지의 품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꽃은 무엇이에요? 성종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목련이란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 옥환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봄처럼 제일 먼저 피는 거예요? 성종이 웃으며 옥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너는 우리 왕실의 봄이야. 4살이 된 옥환에게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종은 옥환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그림은 무엇이에요? 옥환이 삼강행실도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성종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효자의 이야기란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지. 옥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옥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주마마의 웃음소리가 온 궁궐을 밝게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옥환의 맑은 웃음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왕실의 평화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단 4년 만에 피빛 그림자에 가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옥환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이 언젠가 운명의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행복은 그렇게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이 옥환의 평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었습니다. 초민고 6년 12월, 궁궐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성종이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세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옥환은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침소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쓰디쓴 냄새가 옥환의 작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옥환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말렸습니다. 공주마마, 전하께서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옥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성종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약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옥환이 재빨리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어의 박이 가져온 약을 먹을 때마다 왕의 안색이 더 나빠졌습니다. 옥환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아프세요? 옥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종은 힘겹게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옥환아. 아버지는 곧 나을 거란다. 하지만 왕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이 박이 또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화는 그 약 그릇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에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날카롭고 쓴 냄새, 무언가 잘못된 냄새. 전하, 이 약을 드시면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이 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성종이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윽! 왕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옥화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궁녀들이 달려들었고 어이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옥화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화나, 너는 살아야. 그러나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왕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옥환의 작은 가슴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궁궐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비전에서, 신하들의 집에서, 백성들의 거리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울지 못했습니다. 4살 아이의 눈에서 눈물 대신 공포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슬픔을 가장하는 어이 박의 차가운 표정을.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약은 치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왜 아버지가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병환으로 승하하셨다. 그것이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끝났습니다. 4살 아이가 마주한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은 이제 차가운 관 속에 있었습니다. 옥환이 붙잡던 소매는 이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순간 약 그릇을 들고 있던 어이 박의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다는 것을. 그 눈빛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천목 7년 초,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살, 금지된 단어가 낮은 목소리로 궁녀들 사이에서, 환관들 사이에서, 신하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건강하던 왕이 단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약을 먹은 직후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옥환의 오빠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이 박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는 곧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정현 왕후가 옥환을 불렀습니다. 계모였지만 정현 왕후는 옥환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옥환이 들어서자 왕후는 주위를 둘러보고 궁녀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왕후가 옥환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환아, 넌 살아야 한다. 이 비밀을 증언해야 한다. 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옥환이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5살이 된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독살당하셨다. 그 순간 옥환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아니라 독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궁궐은 너를 지킬 수 없어. 너는 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옥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왕후가 옥환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살리는 거란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면 때론 떠나보내야 해. 지금 궁궐에는 네 오빠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 너까지 위험에 처하면 안 돼. 옥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이제 어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어머니, 싫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옥환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옥환아. 네가 살아야 이 진실도 살아남는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그날 밤 옥환은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을 떠났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왕후가 마지막으로 옥환의 손에 비단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옥환이 돌아보았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5살 소녀는 그렇게 궁궐을 떠났습니다. 공주에서 숨어야 하는 아이로. 정현 왕후는 옥환을 떠나보내며 속삭였습니다. 넌 살아야 한다. 이 비밀을 증언해야 한다. 영원한 침묵을 위한 첫 번째 희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607년부터 1515년까지 긴 8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밖 친척집 사랑채. 옥화는 그곳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옥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먼 친척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친척집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이 걸린 비밀이었습니다. 옥환도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울 때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옥환은 혼자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꿈, 어머니와 헤어지던 그날 밤의 꿈. 깨어나면 옥환은 홀로 아버지의 초상화를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옥환에게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11살이 된 옥환은 이제 화려한 궁중 복식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책을 넘기지 않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공주였던 소녀가 이제 하녀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옥화는 시장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궁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네. 참으로 훌륭하신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옥화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라고, 독살당하셨어요 라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가슴은 날마다 질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왜 나는 나로 살 수 없는 걸까? 밤이 되면 옥화는 어머니가 준 비단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빛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옥화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궐의 공주가 이제 가명으로 타인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가 적힌 부적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부적은 희망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공포의 저주일까요? 천목 16년 봄, 옥화는 어느덧 14살이 되었습니다. 소녀에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몰래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옥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궁궐 근처 외진 정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옥환을 보자마자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환아, 많이 컸구나.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옥환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년 동안의 그리움이 그 순간에 모두 담겼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왕후가 옥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옥환아,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왕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독살당하셨어. 내가 확인했다. 어입박이 그랬어.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을 밝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 옥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의 원수는 그냥. 옥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후가 옥환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이박은 지금 더 큰 권력의 중심에 있어. 그를 건드리면 왕실 전체가 무너져. 내 오빠들도 위험해. 너까지 나서면 모두가 죽어. 넌 살아야 해, 옥환아.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야. 옥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꿈꿨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벌하는 것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옥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후가 옥환의 두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침묵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야. 살아서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옥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기로. 그 대신 가족의 생존을 선택하기로. 떨리는 주먹을 펴면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영원히. 그것은 14살 소녀가 내린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정의보다 사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고귀한 것은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준 경고. 지금 진실을 밝히면 모두가 죽는다.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옥화는 단 하루의 망설임 끝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1120년. 옥화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배려로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이 즉위했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옥화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도나문을 지나며 옥화는 멈춰 섰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궁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옥환의 가슴은 이미 아버지가 죽던 그날 함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궁궐 안을 걸으며 옥환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침묵하겠다, 영원히.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각 발자국마다 결심이 새겨졌습니다. 옥환에게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둔 대전의 침소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환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그것이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어이박의 이름과 그 진실을 영원히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이박은 여전히 궁궐의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옥화는 매일 그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그것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환은 견뎠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옥환과 어이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이박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마마,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옥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침묵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을 가슴에 묻고도 매일 그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옥환이 선택한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옥환은 떨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침묵의 갑옷을 입고 침소 벽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필적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종이 살아생전 쓴 글씨였습니다. 옥화는 그것을 보며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 침묵이 아버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용기임을. 어의 박은 궁궐 권력의 핵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옥화는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공포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1930년. 고독, 사랑의 또 다른 이름, 1930년. 옥화는 32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으로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혼담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적장자들이 성종의 딸과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름다운 공주가 혼자 살기를 택하는지. 하지만 옥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품은 진실의 씨앗이 자식에게 전해지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임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창경궁 한 구석의 적막한 거처. 옥화는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궁녀 한 명. 그것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생일날에도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관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 정현왕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화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림자로 살기로 했다. 그림자는 누구도 해치지 않으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궁궐을 걸을 때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밤이 되면 옥화는 여전히 아버지의 초상화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초상화는 빛바랜 종이가 되었습니다. 옥환의 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던 그 작은 손은 이제 거칠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면 때론 혼자 남는 수밖에 없어 옥화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꿈을, 행복을 모두 궁궐 담장 뒤에 묻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옥화는 길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녀의 삶은 깜빡이는 촛불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진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환이 그것을 영원히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옥환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촛불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갇혀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의도적으로 행복을 거부했을까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옥환은 50을 넘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궐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젊은 궁녀들은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성종대왕의 막내 공주님이시래. 평생 혼자 사셨대. 사람들은 그녀를 고독한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옥화는 어머니가 준 비단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옥화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나와 함께 영원하리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옥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는 것을, 친척들의 평화를 지켰다는 것을, 만약 그녀가 진실을 폭로했다면 궁궐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빠들이 죽고 조카들이 죽고 온 가문이 멸문당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비록 공식 기록은 거짓이었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한 궁극의 희생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 새겨진 진실이었습니다. 훗날 조선 왕조실록이 편찬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성종의 죽음을 단 두 글자로 기록했습니다. 병사. 그것이 공식 역사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궁궐 한구석 옥환의 마지막 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손수건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 아버지는 정의를 원하셨다. 나는 가족의 생존을 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옥화는 긴 세월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영원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궁궐들 어디선가 한때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독살의 진실이 묻혔지만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그녀의 흔들림 없는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옥환 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때때로 영원한 침묵을 선택한다고. 가장 큰 용기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옥환 공주의 이름은 역사에 평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진정한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위대하고 시간을 초월한 승리였을까요? 1056년 가을 4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하지만 그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침묵을 무기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아버지의 소매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지킨 것은 더 컸습니다. 가족의 생명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그녀는 몇 줄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 침묵의 힘은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때로 혼자 남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때로 자신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옥환 공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킨 한 여인으로 4살의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고독 속에 살았지만 결코 사랑을 잃지 않은 한 영혼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고